모닝 브리핑입니다. 양시장은 사이가 좋은 법이 없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쉬어갔던 반면 또 코스닥은 강한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휴장함에 따라서 해외적 변수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저PBR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체감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디 가득 찬, 꽉 찬 안고가 있는 찐빵의 시장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모닝 브리핑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왜 양시장은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걸까요?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코스닥이 가면 코스피가 쉬는 시장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자, 2월 20일 화요일장 한마디. 코스닥이 숨을 쉬니 코스피는 무호흡증입니다. 한동안 저PBR 관련주들의 랠리가 지속되며 월요일장에선 코스피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이렇게 오를 만큼 올랐겠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좀 누적이 됐겠다. 딱 부담스러운 지점을 마주했던 전날의 코스피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너무나 적절한 핑계로 저PBR 관련주들의 매물 출회를 촉발했고요. 이에 따라 그동안 쉬어갔던 2차 전지 소재들이 고개를 들며 코스닥은 숨을 쉬고 코스피는 숨을 쉴 수 없는 무호흡증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정준혜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같이 좀 올라주면 좋으련만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해외 변수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저PBR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0.8% 하락하면서 2,65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0.9% 상승한 866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보시면 기관은 다 어디로 향해 간 걸까요? 이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떠나간 모습이었는데요. 각각 3,445억 원, 코스닥에서는 1,06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던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는 어떤 섹터였을까요? 또다시 타오른 초전도체주, 그리고 교육과 2차 전지주가 올랐습니다. 초전도체주 정말 하루 걸러 한 번씩 제가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달 4일 PCPO SOS 초전도체 발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서남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주도 강했는데요. 의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죠. 이 소식에 교육주가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비상교육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25%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주들 대부분 상승했는데 특히 전해액 관련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IRA의 해외 우려기업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국내 전해액 관련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솔브레인 홀딩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엔캠도 어제 10%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해액 관련주가 올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준혜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어제는 테마주 성격의 교육이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 큰 흐름에선 IT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는 성장주가, 하루는 저PBR 관련주가 오르는 또 그 섹터 안에서도 너무나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는 장세 속 박자 맞추기는 점점 더 어나더 레벨이 되는 하이 레벨이 되는데 참 주식하기 어렵다 느끼는 시장 가운데서도 이 투자자분들이 매일같이 혀를 내두르며 대단하다 대단하다 찬사를 보내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산업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차트 보이십니까? 이 끝을 모르고 펄펄 끓고 있는 엔캠입니다. 올 초 8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33만 8천 원이 됐습니다. 도대체 엔캠이 무엇이길래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10%나 폭등을 하고 단숨에 코스닥 시총 4위에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엔캠, 바로 2차 전지 전해액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전해액이 무엇이길래 작년 제2의 에코프로를 연상할 만한 어마무시한 경사의 우상향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 걸까요? 자, 전해액 쉽게 배터리 성능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기도 하죠. 그림 보시죠. 지금 배터리 내부에 양극과 음극이 있죠. 이 양극, 음극 사이 리튬 이온이라는 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지 배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전해질은 그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양극이 집이고 음극이 회사면 이 리튬이온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겠죠. 그 리튬이온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출퇴근을 하기 위해 자동차 같은 그 수단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선 다른 수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킥보드, 버스, 자전거는 없고요. 유일한 수단 단 하나, 전해질만 있는 거죠. 현재는 액체 형태의 전해질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고체 전해질은 기술적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차세대 배터리에선 그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고체라든지 젤 형태의 전해질 연구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배터리 지금 혹한기라는데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4가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왜 유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전해질만 부각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다음 페이지 보시죠. 바로 미국 IRA법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IRA의 외국 우려기업 FEOC에 대한 세부 규정 때문인데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전기차 세액공제 $7,500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법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반대로 이 외국 우려기업, 즉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법안도 함께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러니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양극재 업체나 중국과 합작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국 지분을 낮추려면 이를 인수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당장 인수를 위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 시장은 이를 단기적 악재로 받아들이며 주가는 움츠려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2차 전지 랠리에서 소외됐던 전해액이나 분리막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동안 이 전해질,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1위부터 3위 업체가 모두 다 중국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쌌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은 제외를 한다? 그럼 당연히 반사익은 국내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질이 원가 구성의 포션은 적지만요. 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 국내 업체에 대한 고객사들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왜 엔캠이냐? 관련주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전해질의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고객사의 공급이 가능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전해질은 배터리 기업 인근에 공장이 있어야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 엔캠, 무려 미국 조지아에 있는 공장에서 연간 4만 톤의 전해액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전해액 공장 중 가장 큰 규모고요. 체감이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공장의 부지 크기만 여의도 면적 4분의 1, 그러니까 35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 4만 톤 생산 능력을 올해는 10만 톤으로 향후엔 20만 톤까지 증설한다니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작년 이 기업 전해액 매출만으로 대략 1,214억을 찍었습니다. 전거래 주가는 33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 솔브랜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전해액 북미 공장에선 엔캠보다 생산 규모가 그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엔캠 다음 일본 업체, 그 다음 3위가 솔브레인, 아니 제2의 엔캠 찾기에 나선 시장은 이를 좀 매력적으로 평가하면서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동아기업도 보시죠. 마로 바닥을 까는 기업입니다. 전해액 매출 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래도 26% 수준의 전해액 매출 비중 찍고 있는 이 기업, 주가는 어제 9% 넘게 올랐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사실 반도체와 OLED에 더 강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6% 넘는 수준의 전해액 매출 구성을 갖고 있어 어제는 주가가 한 24%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해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K배터리가 지금 아주 매서운 눈보라를 맞고 있는 혹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언급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작년 에코프로 열풍에 양극재 기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브리핑 취지, 하나의 섹터 안에서도 파트별 관련주가 왜 상극의 흐름을 보이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다음 매매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더 현명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논리적 접근을 위함임을 강조드립니다. 한국경제TV는 2차 전지 포함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자동차 역할을 하는 전해질 관련주가 요즘 왜 그렇게 부각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성신양회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9%나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팅크웨어도 작년 영업이익이 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7%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7%대 상승했네요. 네, 반면에 소카는 작년 영업 손실이 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4분기 중고차 매각을 최소화하며 중고차 판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원익 IPS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풍력 에너지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4시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 22일 아침 7시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엔비디아 실적이 국내 반도체주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어제 SK하이닉스가 3월에 세계 최초로 5세대 HBM3 양산을 시작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오늘 증시 키워드에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다음 날 새벽에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굵직하게 발표되는 만큼 오늘 밤 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일정 자세하게 또 체크를 내일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칩,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HBM3E입니다. 어제 저녁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을 위해 미국의 특별 연구 조직을 신설,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전 SK하이닉스의 3월 세계 최고 5세대, 세계 최초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양산 소식도 들려왔죠. 이렇게 HBM 경쟁에서 또 한 번 승기를 잡은 SK하이닉스의 소식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두 개를 같은 날 동시에 터뜨려준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2 기업. 비록 밤사이 엔비디아는 쉬어갔지만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발빠른 테마주 순환매에 치여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반도체 관련주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